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기존 4개 구에서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서울 전면 규제가 가져올 실제 변화. 둘째, 구별 예상 가격 영향과 거래 전망. 셋째, 규제 지역 거주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이 받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동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 전면 규제가 가져올 실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입니다. 기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만 해당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가 포함됩니다. 강북, 노원, 도봉부터 마포, 영등포, 구로까지 전부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포함됩니다. 수원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도 해당됩니다.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도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지역 지정입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이 모두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규제 지역 지정의 핵심 효과들입니다. LTV가 대폭 강화됩니다. 무주택자는 LTV 40%, 1주택자는 0%입니다. 6월 27일 발표와 결합하면 사실상 대출이 막힙니다.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를 내야 합니다. 10억 아파트 기준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당첨 제한도 강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한번 당첨되면 10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파급 효과입니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립, 다세대 중 아파트가 한 개 동이라도 있는 단지도 포함됩니다.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입증되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면 불허가 됩니다. 허가 후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입니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5억 아파트면 5천만 원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별 예상 가격 영향과 거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남 3구 외 지역의 영향입니다. 마포구와 용산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수요가 급감할 전망입니다. 성동구, 광진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 투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규제 강화로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파구 인접 강동구도 영향권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대체 수요가 있었으나 이제는 동일 규제로 메리트가 감소했습니다. 둘째, 강북 지역의 변화 예상입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새롭게 규제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거래가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은평구, 서대문구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청약 규제 강화로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중랑구, 동대문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재개발 기대 지역이었으나 규제로 속도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조합원 지위양도도 제한되어 투자 매력이 감소합니다. 셋째, 실제 가격 영향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3개월 내 거래 급감이 예상됩니다. 매수자들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관망할 것입니다. 급매물 위주로만 제한적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기 6개월은 가격 조정기입니다. 매도자들이 현실적 가격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역별로 5 내지 15%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기 1년 이후는 양극화 심화입니다. 실수요 선호 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투기 과열 지역은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거주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의 전략입니다. LTV 40%가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더 제한적입니다. 6월 27일 대책에 6억 원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DSR 40%와 스트레스 금리 3%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당첨 제한 10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단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 대체 투자도 검토할 만합니다. 경기도 평택, 화성, 용인, 기흥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거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1주택자의 고민과 선택입니다. 추가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LTV 0%가 적용되어 전액 현금이 필요합니다.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조건부 매수도 제한적입니다. 6개월 이내 처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 주택 보유 유지가 현실적입니다. 무리한 갈아타기보다 안정적 거주를 선택하세요. 리모델링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다주택자의 출구 전략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종부세율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물건부터 처분하세요.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도 정리 대상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활용하세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됩니다. 절세 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추가로 알아두실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증여세도 강화됩니다. 차입금 상환 증여도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 자금 지원 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비 사업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이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도 금지되어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전세 시장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하향되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전세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허위 신고가 가격 담합을 집중 단속합니다. 841명의 경찰이 특별 단속에 투입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감독기구도 신설됩니다. 오늘 다룬 3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25개구 전체가 강력한 규제 지역으로 지정. 둘째, 거래 급감과 가격 조정 압력 불가피. 셋째, 실거주 중심의 보수적 전략 필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본인 소유 주택의 규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2년 부동산 계획을 재점검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서울 전면 규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SR 3% 스트레스 금리의 충격적 영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